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천리안입니다. 해커스 공무원에서 공직선거법을 담당하고 있는 천리안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9급 시험이 끝이 나고 다시 5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가 되었습니다. 기본 이론반 강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해커스에는 이미 벌써 커리큘럼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촬영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커리큘럼은 사실 연간 제가 할 강의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개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의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학습 전략을 짜야 되는지, 뭐 그런 거, 혹은 이 직렬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 다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아마 진행이 될 건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쉽게 말하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뭐 영어로 하자면 of the people, 의한,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제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께서 예전에 했던 게티즈버그 연설입니까? 거기서 했던 말인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선관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강의 들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가시면은 선거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선관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거 업무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민주주의 업무도 담당을 하세요. 아예 민주주의에 대한 업무 자체를 담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왜 가져왔냐고 하면 살짝 말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습니다. 제 강의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글자인데 조문. 이 조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 공부 혹시 행정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행정직을 지게 되면 행정법은 필수 과목인데 행정법에도 조문이 나오지만 행정법은 사실 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과목 자체에서 조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별로 높지 않아요. 한 20% 정도 이내. 그리고 되게 쉬워요. 행정법은.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선거법은 조문이 답니다. 시작도 조문, 끝도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이 전부 다인데 문제는 100% 다 나오지는 않죠. 전부 다 중에서 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문이 단데 나머지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트렌드로 봤을 때는 판례입니다. 판례. 그러니까 예전 문제가 언젠가는 다시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이제 조문하고 판례하고 조문을 가지고 만든 사례형 문제, 아예 그냥 체계도 없는 그냥 신규 생성형 문제들이 등장을 했다면 최근 5년, 특히 최근 3년 사이에는 딱 정형화되었어요. 조문과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만 잘 캐치를 하면 이변이 없는 한 9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100점을 목표로, 거의도 아니죠.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전략 과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신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 좀 힘들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행정법도 약간 좀 그런데 이게 오히려 국어, 영어 이런 게 생각보다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언어 과목이 나랑 맞는 사람들은 처음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점수가 잘 나와요. 잘 나왔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80점까지는 잘 나왔는데 90, 100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잘 올리기가 어려운 반면 얘는 한 80까지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공부를 한 2달 막 열심히 하나, 1년 하나 계속 80은 고사하고 60, 70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바꿔야 돼요. 근데 80을 넘어서 90까지 올라가죠? 안 떨어집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공부를 안 해도 안 떨어져요. 그런 과목이 아마 여러분들 있었을 겁니다. 다른 시험 준비하거나 학창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궤도에 올려놓으면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씩 책만 한번 살짝 봐준다든지 뭐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준다든지만 해도 점수가 안 떨어지는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공부 방법을 잘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꼭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조문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그다음 하나 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절대적 압도적 중요성 7구급 시험 막론 80% 이상입니다. 최소. 지난번 9급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래서 그 9급,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세요. 제 강의에서도 기출을 많이 다룰 건데, 앞으로 말입니다.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는, 특히 지난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조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문만 90%. 20문제 중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18문제 정도가 오로지 조문이에요. 물론, 어떨 때는 20문제 중에 뭐 17문제, 16문제 될 수 있지만, 어쨌든 80% 이상은 무조건 조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제가 금방 말한 이 기출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께서 말씀하셨죠. 역사는 그대로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그대로 반복되지 않고 그 흐름은 반복된다. 흐름이 반복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 시험도 똑같습니다. 이 시험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요. 기출을 무시하고는 시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냈다고 한다면 난항에 부딪히고 아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복수 정답이니 뭐 재시험 출제니 그런 요즘에는 더 정보 공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냈던 문제를 참고해서 그와 유사하게 내서 난이도도 그와 유사하게 조절하려고 해왔었고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올해도 이변이 없느라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흐름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도 반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반드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저 앞에도 몇 분 앉아 계시지만 인강으로 많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아마 거의 대다수가 아마 이거 끝나고 제 강의 촬영이 이어지는데요. 대다수가 처음 5월달 강의는 기본이론반이란 말이에요. 기본이론반이니까 기출을 바로 접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기출을 풀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기출을 봤는데 대략 시험이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만 알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뭐 안 어려웠고 몇 점을 받았고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 기본 이론이 되어 있어야지 기출이 분석이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 수업을 들은 다음에 제가 좀 이따 그 커리큘럼 전체를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기출을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기출을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이제 다른 일 하시다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기출은 많이 보다 보면 답이 외워집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외워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 내용인지도 몰라. 근데 그냥 답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설명해봐 이러면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이거잖아. 왜? 답이 2번이에요. 예를 들어 2번이에요. 그럼 2번인데 왜 2번이야? 1, 3, 4가 아니니까 2번이잖아. 너 그것도 몰라? 그렇게 공부하는 게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금방 기출은 흐름이 반복된다는 거지 그 문제가 그대로는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선거법은 좀 독특하더라고요. 왜 독특하냐면은 범위가 되게 좁습니다. 그 교재가 제 교재가 나름 좀 살을 많이 입혔거든요. 나중에 혹시나 기회 되시면 다른 강사분들 교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교재를 보시면은 제 교재는 살을 많이 입혀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 특히 법 과목 있잖아요. 행정법, 헌법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송법 있는데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분량이. 꼭 그거 아니라도 뭐 한국사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렵습니다. 범위가 안 많기 때문에. 왜? 아주 촘촘하고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이 없습니다. 이 과목은.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하면, 그러니까 혼자 하면 좀 힘들 것 같고 처음에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강사분이 설명을 잘 못하면 이론이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본단 말이에요. 보다 보면 짜증이 나요. 뭐 안 헤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근데 설명을 처음에 잘 하고 들어가면 이거만큼 재미난 과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최소 이전 기출에서 80% 이상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되게 쉽죠? 제가 금방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문이 아주 중요하다, 기출이 중요하다. 조문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기출만 분석을 해도 80점은 어떠한 시험에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80점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공부를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번 9급 시험 말입니다. 4월 달에 쳤던. 작년 7급 시험은 제가 볼 때 역대 손으로 꼽을 만큼 어려웠거든요. 아무리 제가 많이 양보해도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어려웠어요. 작년 7급 시험은. 근데 그 시험도 아마 2차 최종 합격까지 가신 분들이 80점에서 84는 나와야 됩니다. 80에서 84. 네. 제가 작년에 봤는데 85점. 한 과목이 4점이, 과목 점수가 4점인데, 7급. 100점이 4점이에요, 4점. 84점 아닐까?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그래요? 7급은 4점인데. 하여튼, 여튼, 7급은 25문제라서 과목당 4점일 거예요. 여튼, 공직선거법 과목이 작년에 7급이 정말 어려웠다. 그래서 84점도 상당히 잘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해설 강의를 하고, 물어보니까 80점 받고도 합격하신 분이 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과목이 되게 쉬웠다라는 거지. 원래 행정학이 좀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되게 쉽게 나왔고요. 헌법은 원래 쉽고. 근데 헌법도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웠지만 행정법도 쉬웠고. 그래서 선거행정직은 작년에 공통된 목소리로 공직선거법이 가장 어려웠다.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올해도 제가 볼 때 아마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선거법이 가장 어려웠을걸요. 올해 9급 친 5과목 중에. 물론 개인 차는 있습니다. 내가 영어를 도저히 못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영어는 아무리 해도 나는 80점이 안 나온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아마 선거법이 가장 어려웠지 않았나. 근데 90점, 95점이 되게 많거든요. 선거행정직이 91점이거든요. 91인데 컷이 91이지 아마 면접에서 92부터 합격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그러면 92를 받으려면 다른 직렬은 93점, 4점 이렇지 않습니까? 선거법이 90은 나와야 돼요. 85가 나와도 다른 과목을 아주 잘 치지 않는 한 합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험이 어려웠는데 90이 나와야 돼. 그럼 얼마나 많이 해야 된다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출과 아까 조문 그 두 개만 완벽하게 돼 있으면 80은 나온다. 80 나와서는 합격하기가 어렵다. 나머지 4과목 중에 최소 2개 이상을 100점 받지 않는 한. 그러면은 최소 80은 나오는데 그럼 80 받아서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80이 안 나오면 아예 시험 준비를 하면 안 돼요. 80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니까. 조문이 되거나 기출이 되면은.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방법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빨리 방법을 바꿔야 돼. 바꿔서 80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한두 문제를 더 맞추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무작정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80이 나오려면 모의고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싫은 시간이 아마 올 겁니다. 모의고사, 강사분들 모의고사 제 것도 그렇고요. 실제 기출보다는 한두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그 시험에서 80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시험에서는 90점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70이 넘어도 돼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떨 때는 70, 어떨 때는 60, 어떨 때는 막 80, 막 들쑥날쑥 하면은 그게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특히 제 모의고사는 그렇습니다. 제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일정해요. 제가 나름 연구를 해가지고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난이도로 나와요. 풀면서는 막 어떤 분들은 막 투덜투덜 그리면서 풀던데 좀 어려우니까. 근데 그거를 단련이 되신 분들은 실제 시험장 가면 훨씬 쉬울 거다. 그렇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짜셔야 됩니다. 커리큘럼 설명하는데 제가 공부 방법을 지금 설명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기출 해설 강의도 그렇지만 공부 방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리큘럼이 어떻고 하는 거는 제 카페에도 이미 올려놨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있고요. 지금도 저기 해커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생 이상만 되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 맛보기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요. 좀 전에 이제 기출이 반복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7급 21년도에 이제 기출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대충 봤을 때 당내 경선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있는데 여기 노란색 글씨를 한번 봐주세요.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수당을 포함해서 국가가 부담하는데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수당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그래요. 답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어쩌고 나오면서 이 말이 없죠, 지금? 이 말이 없는데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얘가 틀렸다고 하니까 얘도 이 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도 같이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뒤에 또 정당이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한다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더라도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만약에 얘가 먼저 나왔다고 치면 21년도 문제인데 얘를 정확하게 맞췄다면 얘를 맞춰야 되고 얘가 먼저 나왔잖아요. 실제 얘를 정확하게 풀었다면 얘도 맞춰야 돼요. 근데 얘는 맞췄는데 얘를 틀렸어. 얘를 맞췄는데 얘를 틀렸다고 하면 그게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글자도 여기 세 줄이고 여기 네 줄인데다가 시작할 때부터 다르잖아요. 여기는 정치자금법이 어쩌고 하는데 관할선거구 주어부터 다르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나중에 제가 이쪽 파트 갔을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조문을 볼 때 말입니다. 조문을 볼 때 거의 해부하는 정도 수준으로 완벽하게 뜯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는 지금 이 반환 하회한다까지 되어 있잖아요. 요까지죠, 요까지. 똑같죠? 앞에가. 이 두 개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는 살이 좀 더 붙었죠, 노란색으로.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얘를 한참 이게 거의 한 8년 텀을 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맞췄던 분들은 요까지만 봤을 가능성이 많아. 예를 들어 대충 공부하면 그러면 여기가 O잖아요. 지금 O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O죠? 그러니까 이게 O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뒤에 건 잘 모르잖아요. 그냥 뒤에는 맞겠지. 그냥 맞겠지 생각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뒤에도 조문을 잘 뜯어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얘는 O, 얘는 X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공직선거법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글이 막 조문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 맞죠? 틀린 그림은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건 틀린 그림이니까 이게 조문이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막 있잖아요. 이 중에서 틀린 거 한 3개 찾아봐. 그 내신 고등학교 때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뭐 영어를 따지면은 이제 문법 틀린 거 뭐 몇 개 찾아봐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틀린 게 한 2개 있어. 찾아봐 했을 때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선거법 잘해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 타고나신 분들도 있지만 안 타고나신 분들은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나타나면 계속 쳇바퀴 같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를 거란 말입니다. 선거법은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자, 이렇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제가 원래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20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또 10분 더 해야 되겠습니다. 30분 하고 한 번도 제가 시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말이 많아져가지고. 자, 이게 항아리인데 제가 원래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저작권도 막 걸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함부로 가져오기를 못해서 물이 막 빠져나가고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저작권에 안 걸리는 무료 이미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물을 계속 붓고 있는데 밑이 빠져 있으니까 물이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무원 시험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험은 다 그렇진 않아요. 7급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피셋도 있고 한데 암기 과목이라 사실 암기 과목이라는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선거법은 저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사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 물론 암기라고 보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가 안 되면 못 맞추니까. 뭐 행정법도 좀 그렇다 봐요. 근데 피셋은 좀 다르죠. 근데 그나마 9급은 국어 영어는 좀 달라요. 영어가 이제 많이 암기가 줄었어요. 국어는 암기가 아예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암기 과목이에요. 특히 5과목 중에 꼽으라면 이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량이 최소 2배 내지 3배는 더 해야 됩니다. 국어는 뭐 암기가 아예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암기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연계는 되어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어떤 이론이나 어떤 법칙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오버해서 말하자면 그냥 생으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맥락을 강의 시간에 계속 풀어준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고 그러면서 자기가 맥락을 부여하면서 내가 선관위 직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러면서 그런 거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외워진다 이 말입니다. 저 강의는 그렇습니다.
맥락을 부여해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쉽게 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 남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강의의 일단 첫째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이거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요 밑을 메우면 계속 물이 찰 거 아닙니까? 못 메울 것 같으면 계속 들이다 부으면 돼요. 안 빠져나가잖아요. 언제까지? 시험 치는 당일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밑을 메울 자신이 있으면 공부를 조금 막판에 좀 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걸 못 메운다 싶으면 시험 치기 전날까지 계속 해야 돼요. 왜? 까먹으니까 시험장 가면. 양이 많다니까요. 이 한 과목만 칠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행정법과 많이 헷갈릴 겁니다.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난감해요. 헌법, 행정법이 막 섞여 있어요. 법 과목이. 그래서 이건 헌법은 특히 연관된 부분도 많아요. 선거법하고 연관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거를 정리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결국에는 항아리에 얼마만큼 물이 안 빠져나가고 채워 넣느냐의 싸움입니다. 선거법은.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학습 피라미드라는 이게 NTL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인데 저도 잘 모릅니다. 유명하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근무한 것도 아니고 그죠? 미국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제 애한테도 항상 이렇게 공부할 때 항상 이거를 주지를 많이 시키고 나태해지거나 그럴 때 이야기를 많이 애 엄마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공부를 했을 때 학습을 했을 때 자기 기억 속에 얼마나 오래 남느냐라는 거를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뒤인가요? 그러니까 뭘 하고 났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거를 얼마만큼 잘 기억을 해내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강의잖아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이게 잘 보세요, 지금. 그럼 이까지. 자, 이게 더 중요하네, 이거보다는. 얘를 밑줄을 긋고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강의를 들었을 때 단순히, 그 다음에 책을 이제 스스로 읽었을 때, 강의를 보거나 들었을 때 시청각,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대다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의를 아무리 제가 잘한다 하더라도 보세요. 머릿속에 남는 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하신 강사분이나 일타 강사분들이나 강의계에 종사하시는 교육계 전문가분들, 학원 관계자분들이 강의만 들으면은 제 강의만 잘 따라오면은 100점 내지는 무조건 95점 받을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 절대로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단 1%의 예외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연구 결과가 증명이 됐고요. 이게 지금 20%라니까. 얘가 한 80%만 돼도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있어 보이지만 20%라는 말은 머릿속에 80%는 다 지워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온전히 자기께 되느냐? 시범교육 30%밖에 안 돼요. 집단 모여서 이렇게 토의하는 거 50%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남는 두 개가 75와 90인데 뭐일까요? 뭐를 할 때 머릿속에 오래 남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말입니다. 뭘 하면 오래 남을까요? 좀 시간 남는 관계로 조금 제가 원래 아니면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보고 싶지만 인강도 많이 들으시는 분이 많으니 이 유튜브에도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실제 해보기입니다. doing, practice라는 말, 영어로 doing이라는 말도 practice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직접 해본다는 말은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종이에 써보면 돼요. 종이에 써보거나 거울을 쳐다보고 좀 부끄럽고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친구를 앞에다 세워놓고 해도 되는데 그건 좀 엄마 앞에서 해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거울에다 대고 해도 돼요. 어쨌든 해보는 거야. 75%, 90%는 말로 설명하기입니다.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 커리큘럼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이거를 꼽겠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할 건데 그 중에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걸로 하겠어요. 제 커리큘럼 통틀어서 말로 설명하기입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될 수 있을 때 90% 이상 머릿속에 남고 그런 분이 경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에 동생, 언니, 누나, 오빠, 아빠, 할머니 앞에다 세워놓고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몰라도 그냥 아는 체하고 고개 끄덕거리려 하고 막 설명하는 거야. 그게 그나마 낫고 더 좋은 거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하면 더 좋아요. 돌아가면서 파트별로. 정말 좋아요. 저는 정말 좋지만 저는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니까. 제가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종이에 서서 혼자 하는 것보다 남 앞에서 할 때가 훨씬 오래 남고 조금 틀렸을 때가 기억이 더 남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틀리는 걸. 왜? 틀리면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좀 부끄럽잖아. 그러면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살면서 꼭 공부 아니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겪어야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 부끄러움 없는 사람 많잖아요. 살아가. 그런 분들은 또 금방 까먹어요. 그러면 다른 또 자극을 줘야지 본인한테. 그래서 자극을 줘서 어떻게 하면 안 까먹고 가져갈 수 있을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수험 공부라는 게 제법 길단 말이에요. 길다 보니까 분명히 몇 번은 위기가 올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짜증나고 막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나 싶고 때려치울까? 그럴 때마다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자기 스스로를 자극을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하다. 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9급 시험은 이제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공고가 났고요. 국어 영어는 직무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동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전문 과목 고득점자가 합격을 하게 된다. 7급은 이미 그런 식으로 이 국어 영어가 지금 영어 자체가 없어졌지만은 국어가 이제 피셋으로 바뀌면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이 이미 예전부터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국사도 이제 한능검으로 대처되었는데 9급도 내년까지만 하고 대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공 과목이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분들 아마 지금 많이 올해 시험 합격하신 분들 있잖아요.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분들은 면접에서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아주 면접을 망치지 않는 한 떨어질 확률이 아주 많아요. 동점에 걸려있어도 전공 과목, 특히 선거행정직은 행정법, 공선법이죠. 이 두 과목을 잘 못 쳤잖아요. 제가 볼 때 평균 아무리 못 봐도 두 개 합산 85에서 90은 나와야 돼요. 그 밑으로 나오신 분들은 합격권을 받아놓고도 커트라인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을 차라리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국어 영어를 좀 못 보더라도 전공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상적인 방법은 행정법, 선거법을 100점 받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은 국어 영어를 한 80점, 뭐 극단적으로 8점도 안 나와도 돼요. 그 둘 다 100점 받을 자신만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나오는 문제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과목은. 국어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문이 뭐가 나올지, 문제 유형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 뻔해요. 기출문제 한번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공부한 만큼 나온다라는 말씀. 그래서 꼭 전공 과목을 잘 찾으셔라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선거법에서 고득점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네 가지입니다. 제가 이 네 가지에 맞춰서 앞으로 올해 강의를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조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조문이 그만큼 중요하다.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선거법은 암기 과목인데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요. 무작정 암기를 하라고 하면 사람이 막 버거워서 한 1, 2주 하다가 나자빠질 수 있어. 그냥 못하겠다. 다른 과목 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슨하게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러면서 자꾸 반복을 한다. 해독수를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됐을 경우에 기출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 수준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점수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막 점수가 들쑥날쑥 해버리면은 자기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궤도기에 올라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대충 많이 틀리는 부분, 어떤 파트에서 많이 틀리는지, 점수가 왜 여기서 머물러 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와 비슷한 문제를 통해서 자기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세 개가. 그 다음이 네 번째가 판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개, 특히 이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판례를 하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본 이론만 강의도 하겠지만 그때도 판례는 제가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문이 잘 안 되어 있는데 판례를 보면 잘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냥 대충 그런갑다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소설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 같은 것도 실명을 좀 하기 그런데 논란 감독 있죠. 많이 놀라가지고, 논란 감독 있잖아요. 논란 감독이 영화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한 번 봤을 때 잘 모르잖아. 근데 살면서 혹은 다른 영화 보면서 자기가 리뷰 보면서 분석한 다음에 한 달 뒤나 1년 뒤나 다시 봤을 때 그 영화가 새롭게 보인다는 말이죠. 소설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소설이나 그런 겁니다. 판례도. 그래서 반드시 조문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가볍게 읽 때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례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급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조문이에요. 제 강의는 그래서 시작도
조문, 끝도 조문입니다. 제 강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시작도 조문, 끝도 조문. 판례는 양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안정적으로 말입니다. 안정적으로. 자, 그래서 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 카페에 이미 이제 한 2주 전에 올려가지고 지금 아마 거의 다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자세히 보면 한편의 아주 단편 소설 같은 아주 짜임새가 잘 되어 있는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단편 소설 같은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한번 설명을 좀 잠깐 해볼까요? 제가 좀 이따가 할 내용이 이제 더 베이직이라는 지금 제 기본서를 가지고 2달간 할 이 내용인데, 이 더 베이직이라는 강의는 제 기본서는 나중에 이제 강의 시작할 때 다시 또 한 10분 정도 소개를 하겠지만, 짧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론 판례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박자가 완벽하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만 완벽하게 팔 수만 있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80점, 90점 나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막 보충해서 보겠죠. 근데 마지막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시험 공부 좀 이렇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권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단권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암기 과목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책, 마지막 단권화 그 책을 가지고 일주일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최적화된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권화하기 딱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 강의 중에서 5, 6월까지 강의를 들었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듣는다고 들었는데, 또 이해가 안 돼. 문제를 다른 걸 푸는데 안 돼. 강의 듣는 중간에도 이해가 안 됐다든지,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는데 그때는 이해했는데, 또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거는 이해했는데, 쭉 가서 뒤에 B, 막 C 나오잖아요? 얘는 이해했는데, 얘가 애매해. 여기서 아예 모르겠어. 이러면서, 다시 돌아갈까, A로? 근데 A는 또 이해했어. 또 갔는데 B는 또 이해 안 돼. C 아예 이해 안 돼. A 돌아갈까? A 짜증나, 안 해. 그럴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파트가 뭐냐 하면, 노란색으로. 그 다음 파트가 이거거든요. 이거.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이 두 개가 더 기출과 더 실전인데 둘 다 문제입니다. 기출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고, 실전은 이거를 토대로 동형 모의고사를 가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정말 얘가 정확하게 안 되면 이게 가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재수강을 하라고요, 이거를. 인강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니면 그거를 조금 시간이 좀 빠듯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얘를 반으로 압축한 강의입니다. 교재는 참고로 얘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도 더 안 돼. 한 150페이지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걸 가지고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호응이 꽤 좋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말입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들으면은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 있는 분들이 이걸 들으면 상당히 좋아. 특히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셨다가 자기하고 안 맞아서 저한테로 이렇게 말하면 환승연애요. 환승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들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기출 문제 분석하시고 실전 문제 푸시면 끝납니다. 참고로 얘는 올해도 제가 무료로 오픈했습니다. 이 강의 자체를. 내년에도 할까 합니다. 근데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찍은 거는 이미 올라와 있어요. 무료로 지금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것도. 얘도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합격만 하신다면, 필기 합격만 하신다면 면접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모의 면접이라든지, 저한테 이제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면접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전공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형 과제 이러면서 전공이나 성관이 업무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면접관 성관이 직원분들도 참여하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예 모르고 가는 거하고, 그래도 자기 주변에 사촌이라든지 자기 무슨 아는 선배가 성관위에 일한다 이러면은
좀 많이 알잖아요. 그런 거를 좀 알고 하는 거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때. 그래서 요때 꼭 저하고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잘 따라오셔야 저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예. 중도 포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요새 예능 중에 그 뛰어야 뭐 하는 그 프로 있거든요. 뛰어야, 모르시죠? 예. 그 종편인가요? 하여튼 거기에서 연예인들 막 스포츠 선수들 여러 명 나와가지고 마라톤 하는 거 있어요. 그 할 때 코치가 계속 그 이야기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포기할 것 같으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이 공부가 그렇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제가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제 선거법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중간에 여러분들이 안 맞아서 다른 직렬로 환승하시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끝까지 가신다면은 선거법 때문에 요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한 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이 강의까지 다 들어도 5개월밖에 안 돼요. 전체 5개월이야 지금.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딱 좋아요. 지금부터 들으면 9월까지 9월 20일 날 7급 시험 딱 맞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 선거법 때문에 떨어지시는 일은 없다. 본인이 나태해서 의지가 약해서 떨어지는 건 모르겠지만 저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 커리큘럼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총 5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커리큘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라든지 해커스 공무원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천하무적 더 베이직이 제 첫 강의거든요. 이 첫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